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주말에 그 대구에 추경호 후보 지원 유세를 뭐 지원 유세까지는 아니시고 네. 칠성시장에 같이 이렇게 같이 유세를 도와주셨는데 그리고 지금 또 대전은요. 네. 이장우 대전시장 후보도 지금 이제 선거 지원 유세를 하기 위해서 가신다고 하는데. 네. 우리 또 청와대 박근혜 청와대에서 또 청와대 근무를 하셨던 우리 윤희석 대변인 네. 입장에서 좀 남다를 것도 아, 같아요. 그럼요. 되게. 2006년 지방선거 때일 거예요. 20년 만인데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네. 여러 가지 본인이 뭐라고 할까요?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네. 임기를 못 마치고 이제 퇴임하신 상황이었는데 네. 그래도 세월이 지났고 좀 여러 오해도 상당 부분 국민적 평가가 오해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제는 설득이 된 부분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게 좀 있어요. 네, 네. 맞아요. 적어도 네. 보수 쪽에서는 그런 평가가 네, 있어요. 네, 네, 네. 그래서 저렇게 보수 그리고 당을 위해서 해주신다. 저는 굉장히 좋게 평가를 하고 네. 우리가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으로서 그 대통령이 끝까지 임기를 잘 마치시고 그 임기 동안에 대한 평가가 좋게 나오도록 하는 노력을 다음번에 우리가 대통령 만들면 해야 되겠다. 제발 그때는 5년 너무너무 아쉽다 진짜. 임기를 다 채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이 가질 수 있는 그 힘이 어마어마한데 네.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레이건도. 네. 지금도 네. 역대 대통령 미국 대통령 평가하면은 자막 좀 1, 치워주세요. 2위 하잖아요. 자막 좀. 괜찮아요. 괜찮아. 자막 좀 치워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대통령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솔직히 너무 부러웠어 저는. 미국 사람들이 너무 부러웠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상하게 책 광고라네. 아니 좋은 책은 알려야 된다. 양서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이 선거의 여왕이라는 어떤 뭐 과거의 어떤 그 정말 아우라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그렇게 민주당 또 패널들은 또 그렇게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뭐 중도층에는 그렇게 소구력이 없다. 그리고 TK 지역 한정에서밖에 뭐 영향이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시던데. 그래도 나쁘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대전은 다를 겁니다. 제가 볼 때. 그러니까요. 대전은 또 뭐 보수 이거 물론 지금 현재는 약간 진보 진영 민주당 우세 지역이긴 합니다만은 근데 아예 보수세가 안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럼요. 대전은 좀 요새 보세요. 충북도 엄청 따라가요. 지금. 그러니까 선거 모르는 겁니다. 네. 이 상황에서 네. 박 전 대통령이 그래도 그 네. 침잠한 세월을 지내고 지금 다시 나서셨다. 네. 그런데 생각보다 반발이 없잖아요. 네. 민주당에서 별 얘기 못하죠. 네, 그렇죠. 이거예요. 전직 대통령 갖고 있는 힘이 이런 거라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 자체로 당에 큰 도움이 되고 후보에겐 정말 엄청난 힘이 될 거다. 그러니까 중도 입장에서는 제가 이제 약간 중도 입장이긴 한데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돌이켜 보면 그렇게까지 할 일이었나라는 생각이 솔직히 드는 건 사실이에요. 네, 우리가 그렇게까지 할 일이었나? 물론 이제 잘못이 없다고는 할 수는 없는데 거기서부터 수사팀장이 누구고 거기까지 나오기 때문에 예. 너무 복잡한 얘기에 대해서 나중에 좀 기회 돼서 보고 역사적으로는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아까 세이렌이 북유럽 얘기를 했는데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거고 인어공주하고 헷갈렸어요. 죄송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잠깐 하나 조금씩만 짚고 넘어가면 대구시장 관련해 가지고 여론조사 결과가 있는데 한번 좀 보여주시면요. 대구시장이 보니까 KBS 대구가 지난 16일에서 20일 한국리서치에 의뢰 조사한 건데 김부기 후보가 40%고 추경호 후보가 39% 1% 차이예요. 그래서 지금 확실히 붙어있긴 붙어있는 것 같아요. 여론조사 상으로 수치상으로 보면. 그리고 어떤 여론조사는 오히려 또 추경호 후보가 앞서고 있는 여론조사도 나오고는 있다라는 점을 일단은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김부겸 후보도 상당히 좀 선전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엄청난 하거든요. 선전이죠. 저 정도면은. 46%. 여론조사 꽃에서 저렇게 됐다고요? 예. 야, 꽃은 하우스 이펙트가 굉장히 센데. 어쨌든 김부겸 후보가 선전한 건 당연히 맞고, 근데 선거 결과만 얘기해 보라. 제 생각엔 아주 작은 차이지만 추경호 후보 당선 가능성이 저 정도 나왔으면 좀 높아 보이고 저는 이제 대구시장도 대구시장인데 달성군
재보궐선거 아 그러니까요. 그게 훨씬 더 관심이 갑니다. 이제 좀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여론조사 수치가 저는 예. 제일 처음에 잘못 읽은 줄 알았어요. 잘못 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진수 후보가 갖고 있는 이미지가 이미지와 그 지금까지 정치 행보가 달성군 유권자들에게 네. 어떻게 비춰지고 있느냐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봐요. 네네네.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에 이진수 후보가 정말 다른 모습을 하지 않으면 정말 우리가 예상 못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왜냐하면 상대 박형용 후보가 네. 7번째 도전에다가 그러니까요. 뭐 여러 가지 지역에서 쭉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네. 동정표가 쏠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 동정표 그 무시 못하죠. 무시 못할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엄청난 큰 거예요. 선거에서는 굉장히 큰 요인이죠. 예, 요소죠. 그게. 굉장히 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재보궐이에요. 그래서 관심이 가고 그 박형용이란 분의 목소리가 훨씬 더 많이 유권자들에게 전달이 될 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 관심이 되니까 다른 데는 선거 안 하고 여기만 하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럴 그래서 수 정말 있죠. 정교하게 가야 된다 지금부터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남은 한 싶습니다. 일주일 정도 지금 공표 기간이 예, 28일부터 이제 28일부터. 공표할 수가 없으니까 그 전까지가 이제 오늘이 20 며칠이야? 25일이니까 이제 며칠 안 남았네요. 이제 3, 4일. 그러니까 내일 모레까지 한 거는 뭐 공표해도 돼. 이제 근데 새로 못 하는 거지 28일부터. 예. 근데 보통 28일 지나면 딱 그 다- 직전 여론조사 그거 그냥 한 걸로 계속 이제 리바이벌 하는 거니까. 예, 새로 할 수가 2, 없으니까. 3일 남은 거지. 야, 이거 후보들로서는 진짜 딱 이제 진짜 한 3일 남은 거네요. 그렇죠. 진짜로. 예, 이 진짜 9회 말에 아웃카운트 하나 남기고 확 바뀐다니까. 어제도 그랬잖아요. LG 봤어요? 예, 쓰리런? 맞습니다. 저는 기아 타이거즈 팬이라서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막는 걸 봐서. 예. 그래도 150 세이브 했잖아요, 그분. 요즘엔 새로운 했어. 그날 연건이 있어서. 어제 했어. 네, 하여튼 뭐 진짜 좀 막바지까지 조금 더 최선을 다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이 지금 국민의힘 후보들이 상당히 많이. 그러니까 참 이번 선거의 특징 중에 하나가 민주당 후보들은 대통령의 지지율을 못 따라가고 있고, 네. 그 다음에 국민의힘 후보들은 당 지지율과는 또 디커플링이 돼 있어서 좀 특이한 것 같긴 해요. 선거 끝나고 다시 이렇게 리셔플링을 해야 될 것 같아. 네, 좀 그게 특징인 것 같아요. 제가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지난번 지방선거에서 뽑혔던 국민의힘 출신의 단체장들이 상당한 그러니까 운영 능력을 많이 보여준 것 같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인물이 별로 시정이나 도정을 잘못했는데 이렇게 지지율이 나오지는 않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네. 좀 그런 부분에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 윤희석 대변인과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또 이렇게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주는 이제 또 유병수 앵커가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당선 가능성은 또 다른 문제인데 일단 당선 가능성에서도 추경호 후보가 상당히 앞서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최근에 어떤 민주당의 전반적인 선거 기조와 조금 궤를 같이 하는 것은 아닌가 약간 좀 그렇게 보여요. 투표율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지지층의 투표율. 네네네. 우리 후보가 이길 것 같으면 하죠. 네. 근데 내가 좋아는 하는데 질 것 같은데 하면 투표율이 좀 떨어지겠죠. 네. 그거를 보는 지표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게 되네. 그래서 일단 대구는 그래서 지금 뭐 대구도 지금 선거가 이제 대구치장 선거와 그다음 지금 또 달성 저는 그게 훨씬 더 저는 관심이에요. 네, 지금 뭐 이진수 후보와 거기 박형용 민주당 후보가 네. 있는데 거기 지금 뭐 최근 여론조사는 거의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여러 이슈가 이진수 후보에게 불리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일단 첫째는 본인도 달성군에서는 외지인인데 일단 그렇게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아마 안착하는 과정에서 현재 계신 정치 오래 하신 분들하고 좀 매끄럽게 연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나 봐요. 뭐 폭행 사건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경찰차가 출동했다면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거기에 더해서 이제 박형용이라는 분이 경북대 총학생회장 출신입니다. 근데 이제 환갑이 넘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사이에 7번째 출마란 말이에요. 한 번도 당선. 그러면 이게 결론적으로는 동정표 이게 분명히 역할을 한다고 봐요. 그리고 이게 2년짜리잖아. 그렇죠. 그냥 2년만 한번 써달라. 뭐 이러면
그래 너무 무너진다니까. 무너져 이게 지금. 야, 그러니까 달성군 보궐선거가 이게 훨씬 더 지금 핫해요. 그 얘기하시니까 예전에 오신환 저 의원 1년 그거 그 1년만 초선할 때. 초선할 때 아 그래 원래 지역구가 관악이었는데 그때 1년짜리 나온 1년짜리였죠. 1년만 나 한번 써보고 한번 써보고 일 잘하면 그때 가서 다시 판단해 주는데 한 번만큼은 일하게 됐다는 얘기를 해서 그때 선거 캠페인을 한 번만 나한테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이거거든요. 그래도 저는 이인숙 후보가 될 거라고 아니 생각해요. 뭐 저도 그렇게는 뭐 예상은 하는데 지역 선거라 몰라. 이제 뭐 생각보다는 예상보다는 상당히 접전이어가지고 추경호 그리고 방금 나온 그 조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칠성시장을 갔다 온 다음 날부터 이틀 동안 시행된 조사예요. 그러니까 일단 대구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느 정도의 뭐 영향력이 있다고 뭐 상관관계를 설명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이 보이고 일단 저희가 대구 얘기 여기서 많이 했잖아요. 선거 초반에 엄청 했죠. 공천 난맥상을 보이면서 대구가 왜 논란이냐, 왜 전선을 영남에 치냐 이 얘기 많이 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좀 빠르게 정리가 됐고 어쨌든 본선거에서는 1대1 구도가 빠르게 정착이 됐잖아요. 그리고 전 전북의 영향도 다 있다고 봐요. 전북이 지금 민주당의 전선은 지금 전북에 쳐져 있단 말이에요. 큰일 났어요. 거기 지금 난리 났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민주당의 오만한 행태, 그래서 공소취소 특검법 이런 것,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등장 뭐 이런 것들이 다 이게 영향력을 미치면서 저는 뭐 수치로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면 뭐 좀 이따가 부산 얘기를 따로 해볼 텐데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거 유세 이걸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이 관련해 가지고 그러면 지금 박근혜 전 탄핵 9년 2개월 만에 이제 현장 유세에 이제 복귀를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어제 그러니까 23일에 대구 칠성시장, 그다음에 25일에 충북 옥천 대전 를 가셨고 그다음 충남 공주까지 가셨고요. 그다음에 27일에는 지금 부산, 울산, 경남이 있고 28일에는 지금 강원으로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 영향권이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저는 저 지역에서만큼은 박 대통령의 영향력이 긍정적으로 저희 당 후보에게 작용한다고 확신해요. 여러 얘기가 있습니다. 뭐 민주당 쪽 패널 분들은 뭐 여러 가지 비난을 많이 하는데 그건 이제 그쪽 시각인 거고 박 전 대통령이 탄핵 9년 2개월 만이라고 했잖아요. 윤 대통령의 탄핵 과정을 본 국민들로부터 분명히 나오는 얘기가 박 전 대통령 왜 탄핵당한 거냐라는 얘기가 분명히 있어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탄핵까지 갈 일이었나? 그렇지,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결국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재평가로 연결이 되는 거고 그런 움직임이 있고 그것을 알기 때문에 후보들이 와주십사 하는 거예요. 그렇죠. 도움이 안 되면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건 민심을 제일 체감하고 있는 후보자들이 박 전 대통령 오시라고 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영향이 있는 거고 그건 당연히 좋은 영향인 거고 결과적으로 박 전 대통령은 적어도 보수세가 강한 지역에 있어서만큼은 특히 이제 보수 유권자들에게는 정치적으로 재평가 받는 계기가 돼서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거가 되겠죠. 아니 강원도 지금 원주에 원주에서 지금 예정이 돼 있는데 뭐 김진태 캠프에서는 어떻게 이 효과를 기대를 하고 있나요? 강원도가 샤이 보수가 굉장히 많고 여론에 잡히지 않는 보수층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탄핵 과정에서 여러 가지 좀 상처드린 부분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대선에서 많은 보수 유권자들은 이런 김문수 후보를 더 많은 표를 주셨어요. 김문수 후보에게. 그런 것들이 있는 상황에서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에 한 1년 동안 국정 운영을 하고 있고 굉장히 높은 지지율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투표장에 나오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선은 70% 80% 투표율이 나오지만 결국 지방선거 지난 지방선거 투표율이 50.9%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투표율이 못 미치고 보수 진영에서 투표를 안 하면 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향수가 굉장히 강합니다. 굉장히 강하게 갖고 있는 고령층의 인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런 게 있죠. 우리가 이번에 판이 여러 가지 뒤집히는 민심이 바뀌는 큰 계기가 된 게
공소취도 특검법이었어요. 그렇죠. 그건 부인할 수 없는 네, 사실이라고 네, 저는 생각을 네, 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거 있죠. 민주당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서 아니 탄핵까지 되고 22년형 받은 사람 아니냐고 공격을 해요. 그렇죠. 근데 저는 다른 생각을 하는 게 그거죠.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굉장히 억울하다고 호소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 테두리 내에서 그 사법부의 판단을 수용했고 네. 본인이 그걸 다 그 안에서 감당을 했어요. 네. 그런데 지금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네. 이재명 대통령 민주당 권력을 잡고 나니까 네. 특검을 통해서 재판을 없애려 한다. 네. 이거랑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저렇게 무도한 권력을 견제하지 않고 그대로 있을 수 있느냐. 네. 그래서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샤이보스를 결집하고 유권자들을 투표장으로 끌어내는 데는 저는 네. 굉장한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갑자기 든 생각인데 그 말씀하셔가지고 김진태 후보 캠프에서 그 소양호에서 배에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예, 공지천에다 띄워줬죠. 공지천. 그 공지천에 띄운 네, 건가요? 춘천 공지천입니다. 그러니까 공소 취소 특검 안 된다. 네, 뭐, 반드시 막아야 한다. 네, 그거 띄우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되게 좀 저희가 특이해가지고. 그런 거를 왜 하냐면 네. 우리도 여기서 강원도지사 선거 얘기 안 하잖아요. 네. 저랑 강대규가 안 오면 누가 한 마디라도 하겠습니까? 안 해요, 솔직히. 김진태 후보 얘기 네. 아무도 안 해요. 중앙 언론에서는. 네. 미안해요. 근데 그런데 네. 그런 이벤트를 하면 네. 중앙 언론이 주목을 해줘요. 이렇게 우리 앵커님도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는 네. 하나라도 더 중앙 네. 언론을 타고 주목을 받기 위해서 정말 네.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아. 공지천 정말 오랜만에 들어요. 네. 옛날에 그러니까요. 그 얼려가지고 거기서 스케이트 대회하고 그것만 기억나 나는 공지천. 그러니까 그렇게 정말 띄우고 그 야, 굉장히 진짜 오랜만이다. 힘들게 했어요. 그래서 김진태 후보가 피켓도 들고 막 하고. 네, 배에다가 뭐 네. 띄웠더라고요. 그래서 저 잘했죠? 네. 감사합니다. 충전선이 불러주세요. 완전 나갔어 지금. 참. 아 김진태 후보님 저한테 감사해야 돼요. 아, 진짜. 정말 어느 방송에서도 강원도 선거를 이렇게 얘기해 준 사람이 저희 없어. 정말 공지천! 굉장히 절박하게 하고 있어요. 네. 유세차를 7시간씩 타요. 아 김진태 후보님이 후보님이 직접 왜냐하면 네. 이게 한 분 한 분 만나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네. 그 시장을 한 바퀴 돌고 그렇지. 유세 차고 계속 돕니다. 아. 계속 돌면서 누굽니다. 한 표만 주세요. 계속 막 김진태 지사님도 요거 한번 하세요. 어떤 거 난간 위에 올라가서 기둥을 잡고 으쌰라 하면 환호가 엄청나. 일명 봉춤이라고 하는데 제가 그거 보고 야 이거 정말 부산이 생각나네요. 또 먼저 나왔네. 마음이 앞서가시는데 지금. 하여튼 뭐 그러면 뭐 우리가 뭐 부산 선거 서울시장을 아까 해보려고 경남 안 했잖아요. 경남은 저희 솔직히 잘 생각보다- 모르겠어 내가. 근데 생각보다 격차가 있네. 예, 있습니다. 그 경남 선거 일단 간단하게 한 5분만 얘기하고 그러면 부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경남 선거가 김경수 후보가 지금 리얼미터에서 한 게 49.3이고 박한수 후보가 40.5. 이게 좀 차이가 나. 경남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네. 어떤 조사에서는 굉장히 붙어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박완수 후보가 앞서 있는 것도 있는데 지금 이 여론조사에서는 지금 김경수 후보가 일단은 앞서 있는 걸로 오차범위 바뀐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앞서 있는 걸로 보이는데 경남이 이제 뭐 울산과 부산을 제외한 나머지 경남인데 그러니까 서경남과 동경남이 조금 다른 것 같기는 하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특히나 창원 민심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죠. 창원이 그냥 무조건 국민의힘이다? 그렇지 않아요. 네. 과거에 창원시장이 민주당에서도 할 만큼 맞습니다. 이게 쉽진 않아요. 특히나 또 김해 같은 경우는 또 민주당 세가 세요. 세죠. 노무현 대통령의 또 그쪽 고향이시도 하고 거기 본가가 있으시니까 좀 그러한 부분 등이 약간 지금 뭐 여론에 반영된 건 아닌가. 근데 박한수 지사에 대한 뭐 평가가 나쁜 건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일을 잘한다라는 평가가 꽤 있어서 과거에 전 경남지사와 그러니까 현 경남지사의 그렇죠. 선거가 돼서 한번 여기 지켜봤으면 좋겠고 대구 칠성시장 방문을 한 다음에 어제 충북 옥천 그리고 대전 그다음에 충남 공주까지 방문을 했습니다. 반드시 약속한 것은 지킨다. 이런 그 믿음을 주시게 되면 김영한 지사 후보와 오신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해주실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한 동지이십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쳐도 흔들림 없이 신의를 지키시는 한결같은 분입니다. 충청남도의 미래를 위해서 묵묵히 열심히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이장우 대전시장 후보, 김태흠 충남시장 후보, 그리고 또 충북지사 김영환 후보 지원이라고 사실상 보고 있죠. 근데 참 보면 김태흠 후보, 이장우 후보는 대표적인 친박 인사들이고, 그리고 아예 또 박 전 대통령이 정말로 그 신의를 지키는 사람이다라고 이장우 시장 후보에게도 얘기를 했고, 김태흠 후보에게도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판단하십니까? 부산도 가시죠? 네, 부산도 지금 뭐 아마 내일 부산에 오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렇게 다시 모습을 보시면은 굉장히 뭐 표정도 밝으시고 또 시민들의 환호에 막 이렇게 그 응답을 하시는 모습들을 보니까 참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근데 오죽하면 지금 저렇게 나서셨을까? 오죽하면 나서셨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그 유능한 또 그 자원들이 지금 선거에서 굉장히 치열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보수 진영에 그 여러 가지 우리가 어려운 위기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을 지켜보시면서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드리고 또 우리 보수 유권자들, 중도 보수 유권자들까지 다시 한번 좀 환기해서 서로 그 통합해서 그리고 힘을 모아서 이번 선거에 임하기를 바라는 어떤 그런 절실한 마음을 드러내 주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PK 부산 울산도 방문을 하고 강원도까지 간다고 하니까요. 방문한다고 하니까 또 상황을 지켜보겠습니다. 부산 북각 간단히 여쭤볼게요. 자, 여론조사 최근 추이를 보면 2강 1중 구도로 지금 재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후보의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고, 하정우 민주당 후보는 정체,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는 20%나 그 밑 10% 후반대를 이렇게 되고 있어요. 박민식 후보는 여론조사가 오염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상황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부산 쪽에서는? 전체적으로 뭐 여론조사의 추이를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추이가 나타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뭐 봐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박민식 후보께서는 이제 여론조사의 오염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 경우에 따라서는 여론조사가 어떻게 묻는 방식에 따라서 조금 결과값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러나 전체적인 분위기는 저렇게 2강의 형태로 좀 자리가 잡히는 듯한 모양도 보입니다만은 아직까지 선거라는 게 그 막판까지 어떤 변수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보면 지역구 단위별로 여론조사는 한 샘플이 한 500개 정도 500개, 600개 뭐 되는 걸로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게 많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지금 이제 북각 같은 경우는 여론조사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네. 26번인가 28번을 했다고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너무 많이 해도 사람들이 사실은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평균적인 여론이 과연 잡힐 것인가? 굉장히 이제 그 고관여자들 중심으로 이제 표현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그래서 뭐 선거라는 거는 마지막 순간까지 지켜봐야 되는 문제들이고, 그다음에 지금 여러 지역에서 또 보면은 선거 과정에서 사실은 뭐 중차대한 문제보다는 어쩌면 아주 작은 문제들로 인해서 선거판이 요동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한 일주일, 8, 9일 남은 상황에서는 좀 마지막까지 지켜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박민식 후보는 아예 싹을 잘랐습니다. 지금 부산 의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금 왜냐하면 이게 부산 북갑 선거의 양상이 부산시장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자꾸 언론들은 얘기하고 있는데, 직접 보시는 판단은 어떻습니까? 글쎄요, 이제 부산 지역 의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뭐 한 명 한 명 입장을 다 내신 것도 아니고, 그리고
박민식 후보는 굉장히 강경하게 단일화에 대해서 선을 그으신 상태이고 그다음에 지금 한동훈 후보께서도 뭐 단일화에 대한 이렇다는 입장을 제가 명확하게 내신 거는 들은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무리 옆에서 뭐라고 해도 후보자 스스로가 결단하지 않으면은 할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자들이 단일화에 대한 어떤 의지나 입장이 뚜렷하게 없는 상황에서는 함부로 또 예단할 수 없는 부분이고 뭐 시간이 갈수록 단일화 가능성은 낮아진다고 봐야겠죠. 예. 자, 마지막으로 부산시장 그 선거 지금 전망하고 앞으로 지금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시는지 그리고 현재 판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선거가 돌입하기 전에는 전재수 민주당 후보가 굉장히 압도적인 양상을 나타냈지만 선거가 계속 진행되고 전재수 후보의 감춰졌던 모습들이 여러 가지 의혹들이 연이어 끊임없이 제기되면서 선거 판세는 굉장히 이제 저는 백중세로 돌아섰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보도되고 있는 내용들로 봐서도 어쨌든 굉장히 이제 지지율의 격차가 좁혀드는 양상으로 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그 부산의 선거가 좀 특이한 게 지난 총선에서도 굉장히 거의 대부분 지역이 반 이상 되는 지역이 굉장히 고전하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격차가 있는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막상 당일날 출구조사도 많이 졌었어요. 그랬는데 실제 그 개표 결과는 상당히 앞서서 17석을 얻었던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론조사 자체에 대해서 이제는 조금 맹신하기는 어려운 상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추격을 하고 있는 이 모양새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여러 가지 전재수 후보에 대한 의혹이 확산되고 있고 보좌진에 대한 갑질 논란, 그다음에 선거 여론조사의 문제 의혹들, 경선인지 선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론조사에 대한 의혹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선거 상황을 지켜봐야 되지 않나. 마지막까지 선거 상황은 예측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이 갑자기 한동훈 후보 자원봉사쉼터 이거를 사실상 선거사무소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선관위에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이 사안은 어떻게? 글쎄요, 자발적으로 그래요? 누가 모여서 어떻게 했다는 거는 캠프와 상관이 없으면 상관이 없는 문제일 거고요. 문제는 캠프와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가 결정적인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선관위의 조사 같은 걸 지켜봐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바쁘신데 또 이렇게 자리를 빛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제 부산 또 가십니까? 바로 내려갑니다 또.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 또 모시고 선거 끝나고 또 선거 뒷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부산 동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